오늘의 메인 주제는 보면서 아마 이거 다 들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 돌아간 뉴스 하나만 더 드리면은, 자, 뭐 노재팽 직격탄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닛산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뭐 적자복을 떠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노재팬에서 떠나는 것도 맞고 닛산이 굉장히 판매량이 내려간 게 많은데, 이 완전 철수하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자, 옛날 슈카월드 영상을 보시면 나오죠. 닛산의 CEO였던 카를로스 곤이 세상에 영화처럼 공항에서 대낮에 도쿄지검에 칼에 맞아서, 얘는 희한해, 이런 거 좋아요. 도쿄지검에 칼에 맞아서 윽 하고 쓰러지면서 감옥에 가셨거든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왜 대낮에 갑자기 칼을 찔러냐 보니까 5년간 보수를 축소신고했다가 탈세했다는 건데, 야, 탈세했다고 글로벌 CEO를 공항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갇혀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옛날에 슈카월드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장 탈출했습니다. 세상에 글로벌 CEO가 요만한 쇼핑백, 아니 뭐라 그러냐 그거, 가방에 들어가서 탈출했죠. 저기 배신자가 뒤에서 칼로 푹 찌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방에 들어가서 탈출했던 게 글로벌 뉴스였는데, 닛산 CEO예요. 악기 가방이죠. 싫어합니다. 글로벌 CEO가 악기 가방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자기네 본 나라인 시리아연가 글로 도망갔는데, 나중에 슈카월드 영상 보세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닛산 실직이 어떻게 됐냐, 참사가 났어요. 닛산과 미쓰비시는 지금 사실상 얼라이기 때문에 카를로스 곤이 같이 하던 기업들인데, 카를로스 곤을 날린 다음에 작년에 실적 참사 마이너스 85%, 그래도 영업이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대부분 날라갔다,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자동차가 전부 안 좋아 날라간자 도요타는 올랐습니다. 도요타는 오르고 닛산과 미쓰비시는 우리 곤 아저씨를 날린 다음에 완전히 골로 갔는데, 연초에만 해도 어떤 수가 떴냐, 작년에 11년 만에 첫 영업 손실이 기록됐다. 한 5천억. 작년에 영업 손실이니까 어우, 야, 그래도 이거 좀 크네. 5천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 분기가 끝났어요. 이제 1, 2, 3 분기가 끝나고 3월에 결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7조 7,232억. 한국에서 왜 도망갔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지금 도망이 문제가 아니라 문 닫게 생겼어요. 7조가 나왔어. 7조가. 이 닛산 자동차 역사상 이건 언제냐면은 첫 번째 리만이에요. 리만급의 엄청난 폭탄을 맞았어요. 연결 결산이 순손익 6,712억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마이너스 7조 7천억이에요. 와, 마이너스 7조면은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물론 닛산 정도, 닛산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텐데 엄청난 위기긴 위기죠. 만약에 저렇게 골로 가면은 그렇진 않겠지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계속 찍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곤을 여기 쫓아내고 갔죠. 물론 글로벌로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것도 맞는데, 아까도 왔지만 도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늘었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거의 변동도 없어요. 아, 도요타 진짜 대단한 회사. 이거는 엄청난 선방을 했는데, 주가가 그래서 이 와중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 가장 잘 버티고 있어. 이거 빠지지도 않았어. 여기 있어요. 오르지 못했지만 여기 있어요. 닛산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있다가 여기서 CU 한번 칼로 뒤에서 푹 찔렀다가 여기로 왔어요. 1200, 1100 하던 게 400 갔습니다. 400. 야, 그걸로 버티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당연히 차업체 중에서 주가나 성적이 이미 2019년에 꼴찌였는데요. 올해는 또다시 꼴찌의 세계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와중에 카를로스 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체포영장을 요청해서 카를로스 곤을 악기 상자에 담았던 미국 특수부대 출신 2명을 체포했다 그래요. 체포해서 한마디로 카를로스 곤을 이제 기소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카를로스 곤은 자기네 나라에 가 있거든요. 시리아가 아니라 레바논이구나. 자기 나라 레바논에 가 있으니까 올 리가 없죠. 오히려 소송 걸어서 내 월급 내놔라 하고 있고, 요즘에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자기네 나라 뭐 갔는데 뭐 지가 어떡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스키 리조트 놀러 가고 계세요. 돈은 많죠. 리조트 놀러 가서 이거 쪽쪽 빨면서 잘해봐라 하고 있고,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알겠다고 요청을 해서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닛산 2, 3년 내에 망할 것이다라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당연히. 봤지? 니네 마이너스 7조. 그거 봤냔 말이야. 나를 쫓더니 지금 11,000원이 4,000원 가 있죠. 니들 이제 골로 갔어 라는 얘기를 이게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살살살살 닛산 2만 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노재팬 불매 운동을 한 것도 있지만 닛산이 일단 골로 갔는데, 자동차 업체는 다 어려워요. 그나마 현대차가, 그때 현대차 영상 보면 나오겠지만은 내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분기에 깜짝 실적을 올리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올랐지만은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날아간 게 2분기에 더 크게 날아갔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일단 충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도 현대차는 잘 버틴 거라고 얘기했죠.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금 거의 헬입니다. 헬. 헬이에요. 얼마나 헬이냐면은 여기 나오죠. 작년에 목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메르세데스 벤츠를 보유한 독일 다임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작년의 예상치는 이미 무의미해졌다. 우리는 이미 가고 있다라는 건데, 자동차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는데, 자, 그런데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에요.
이게 미쳤나 싶어요, 솔직히. 솔직히 조금. 야, 남들은 지금 다 골로 갔거든? 물론 테슬라가 900을 찍었다가 한 7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자동차 다 어려운데 뭐 전기차는 안 어렵나? 전기차도 어려울 거 아니야. 이 와중에 돈도 다 없고 그런데 뭐 트럼프가 강달러 해서 뭐 내수 살리고 하겠다지만 다들 어려우니까 가야 되는데 아니, 가는 거 같았어. 지금 이게 길어서 그렇고 쬐끔 가는 것 같더니 다시 들어올리더니 지금 역대 최고가 900이거든요. 이 900을 왜 갔었냐면은 기억나겠지만은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애플 빼고 애플은 규모가 워낙 크니까 공매도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는 거의 1등이었죠. 몇 초에 공매도가 몰려있는 종목이었어요. 공매도가 여기 때렸다가 좋구나 하고 있다가 여기서 뭐 중국하고 손잡고 뭐 메가 팩토리네, 몸 팩토리네 이러면서 쟤네가 진짜로 만드는 건가 하면서 공매도가 위로 폭발한 게 이거잖아요. 공매도가 위로 폭발하면서 세상에 100만원 주고 빌려왔는데 300만원 주고 갚게 생겼으니까 전 세계 공매도들이 거꾸로 되감기면서 리와인딩 되면 테이퍼링 되면서 900을 찍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번 찍었으니까 뾰족 피레침처럼 세웠다가 요렇게 빠져갖고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가지 않냐 이런 낮은 수준의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 주식이 좀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835불 지금 900불을 향해서 야, 왜? 나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건데 보통 한 뭐 이거 아니가? 그러다가 좀 경기 풀어지면 올라가고 경기가 좀 안 좋으면 내려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빠꾸 없이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얘네는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요 한 20분에 걸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저렇게 뜨고 있으니까 날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주들 미쳤죠? 저도 삼성 SDI는 없지만은 배터리를 정말 요만큼 들고 있는데요. 내가 왜 요만큼 들고 있는지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배터리주가 미쳤죠. 삼성 SDI가 이게 코로나가 어디냐면 요겁니다. 지금 36만원을 찍었어요. 코로나고 나발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5만원에 36만원. 40%가 뭐 올해 거의 올랐는데 지금 뭐 저쪽 시장은 미쳐 돌아오고 있죠. 제가 배터리주가 요만큼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짧은 생각을 했죠. 아니, 유가가 세상에 10불이야. 요즘에 30불까지 올라왔지만 20불, 30불이면은 아직은 내연기관 차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겠구만. 그럼 유가가 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기차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만.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사야지. 요런 얄팍한 생각을 했다가 아니, 저 미쳤나봐. 쟤들이 뭐야, 잠깐만. 좀 인기 시들 아이가 이거? 이게 건전하고 그 어떤 리즈너블한, 그 영어로 리즈너블한 그 한국말로 합리적인 판단인데 아니, 양심 없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나발이고 그때 당시엔 이게 3월 초에만 그랬지. 그게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나 요만큼밖에 없는데 저렇게 가버렸는데 그럼 쟤네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주식이. 보면은 2019년 5월에 작년에 사실 작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보긴 봤는데 뭐 의미가 없는 뉴스잖아. 테슬라 아저씨가 배터리 업체인 맥스웰이란 데를 한 3천억 주고 샀다. 뭐 살 수 있죠. 3천억짜리니까 3조도 아니고 이걸 샀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뭐 그래, 배터리를 뭐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려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20년 5월에 19년부터 사실 나왔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뭐 오토노미 데이라든지 뭐 배터리 데이라든지 자기들이 모아서 IR 비슷하게 자기들의 미래 계획을 발표하는 걸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때 무슨 소리를 했냐면 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준비하겠다는 말을 작년부터 했어요. 누구나 얘기하는 거잖아. 싸고 오래가는 배터리 뭐 준비해. 그래, 뭐 좋겠네. 뭐 준비되면은 내가 살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정보가 나오고 있냐면은 100만 마일 배터리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어요. 100만 마일 배터리. 이게 듣긴 들었는데 에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100만 마일 배터리가 뭐냐? 이거 전문적인 거니까 뭐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아까 저런 배터리 업체 같은 걸 사서 자기들이 뭐 뚝딱뚝딱 개발을 해서 뭐 CATL하고 손을 잡고 뭐 건식 배터리라는 둥 뭐 지금까지 습식이니까 물기가 있는 거죠. 습식에서 건식 배터리를 바꾸고 뭐 단일에서 뭐 더블로 바꾸고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걸 바꾸다 보니까 100만 마일 배터리가 가능하다. 요걸 듣고 잠깐 생각해. 잠깐 100만 마일이 몇 킬로지? 보니까 160만 킬로 배터리를 보증하겠다. 내 차가 몇 킬로더라? 잠깐만. 내 차가 한 3만 킬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야, 우리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10만 킬로 넘기 힘들어요 이거. 우리 외삼촌이 예전에 트럭 해서 우리 외삼촌 차가 진짜 많이 갔다고 저한테 자랑했던 게 40만 킬로인가? 정말 낡은 트럭이거든요. 서울에서 지방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40만 달렸다고 정말 많이 갔다고 저한테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160만이면 우리나라에서 160만 밟는 차가 이게 있나 싶어요. 한 20년을 죽도록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해야 160만이 한 30년 해야 될 것 같은데 160만을 보장하겠다. 게다가 가솔린차 수준의 가격대로 전기 자동차 대량 공급의 시발점이 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에이, 야, 저 형은 항상 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테슬라 뭐 저거 뭐야 앨런 머스크 형 맨날 저런 얘기 하는 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레포트를 조금 보니까 테슬라는 지금 모델 S도 최고 45만 마일까지 운행되고 있다. 100만 마일이 160만이면 45만은 이거 반퉁이니까
지금도 한 70만원 간다고? 야 진짜야? 제가 이걸 타보자. 근데 왜 100만이나 가야 돼? 장거리 화물 차량이나 운행 서비스, 화물 운송 차량도 사용할 수 있게 가겠다. 이론적으로 지금보다 수명을 5배 늘리겠다. 왜냐면은 옛날 45만이라고 하지만 캐파가 점점 떨어졌는데 캐파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겠다는 거죠. 이게 역시 약을 파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레포트를 조금 더 보니까 특허를 출원했다. 잠깐만. 어려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단결정, 양극재 이런 걸 쓰는데 전 좀 읽어봤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결정을 썼는데 단결정으로 바꾸면서 뭐를 바꾸고 하여튼 그래갖고 우리나라 전지 업체들은 여러분 신문 봐서 알겠지만 전고체 전지 여기로 가는데 이쪽은 건시계 반고체 이러면서 하여튼 어려운 표현을 쓰면서 뭔가 배터리를 해냈다. 라고 하면서 이거에도 옛날에 이거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테슬라가 무인으로 이거를 보내겠다 해서 물류혁명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발표한 차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런 거 발표했어요. 이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라고. 이게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미지 샷이 아니라 실제 저딴 식으로 생겼는데 저딴 식으로 표현 제 세기말 디자인이라 그러는데 슈퍼카보다 빠르다. 왜냐? 전기차니까 제로백이 이 총각을 해요. 이게 전기차니까. 왜냐면 내연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딴 거 없다는 거죠. 전기차는 팡 든 순간에 맥스로 가기 때문에 맘먹으면은 제로백이 슈퍼카보다 빠르고 가격이 4천만원이래. 게다가 9mm 권총 사격에도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를 탑재했다. 사이버 트럭이라고 나오는데 보면은 제로백이 6.5초짜리가 있고 4.5초짜리가 있고 2.9초짜리가 있고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는 한 400에서 800km고 이게 가격이 4,700만원이다. 5천만원이란 거죠. 기아차 봉고가 5천만원이라는데 또 5천만원짜리를 내겠다. 저런 테스트 모델은 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테스트 모델이 아니라 얘네들은 사전 예약을 받았어요. 3일 만에 20만 대. 심지어 국내에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약한 사람 있어요.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가면 예약금 10만원 내면은 예약이 돼요. 그리고 20만 대라는 뉴스는 이미 옛날 뉴스고 지금은 50만 대를 넘어섰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받은 수주 잔고를 해소하는 데만 3, 4년간 공장을 풀로 돌려야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4년 뒤에 온다는 거죠. 야 장난 아니다 진짜. 4년 뒤에 온다는 건데 자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렸어요. 쟤네가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웃긴 게 있었는데 테슬라가 저 자랑을 하면서 유명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사이버 트럭 이게 실제 이겁니다. 그게 아까 이거 실물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총에도 안 깨진다고 자랑하면서 여기다가 유리창에 쇠공 던지는 시연을 했어요. 사이버 트럭 글래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람들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일론 머스크 형이 Sure? Sure? Yeah. Sir? 어우! Oh my god. 죄송합니다. 깨졌다고 합니다. 여기 머스크 형이 써있거든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I'm sorry. Maybe that was a little too hard. 이거 깨졌는데 그냥 웃고 넘어갔죠.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 보면은 엄청 멋있게 등장해요. 이게 트럭이에요. 트럭. 왜 트럭이냐면은 뒤에 저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게 트럭입니다. 차가 아니고. 야 진짜 생긴 거는 무슨 화성에서 돌아가게 생겼는데 자 요게 깨졌어요. 그래서 아마 저 던진 분 왜 살살 안 던졌냐고 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는데 하여튼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만 대니까 저 때 했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자율주행 트럭이고 자기들이 사람이 필요 없는 운송 혁신을 가져온다. 그래 언제 가져오겠지. 이건 좋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미쳤나 싶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데이 때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라팩토리 건설 구상이란 얘기를 해요. 이 형 미쳤나봐. 얘기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아. 테라팩토리가 뭔데? 너 왜 기가팩토리였잖아. 기가팩토리로는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지금 봤잖아요. 배터리에 혁신을 왔어. 그럼 배터리에 혁신이 오면은 뭐가 오냐면은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그러면 이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거기 때문에 기가팩토리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팩토리가 참고로 얼마나 되는 규모냐면은 보통 이런 거죠. 하나 나오면은 연 50만 대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기가팩토리가 20만 대도 있을 수 있고 50만 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테라팩토리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한 건데 이름을 테라라고 줬니? 이제 테라팩토리 청사진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기가팩토리의 30배! 이 기가팩토리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거 미쳤다 그랬어요. 크기가 공장 크기가 미쳤다 그랬는데 30배예요. 그럼 잠깐만 아까 전에 맥스로 기가팩토리에서 50만 대를 만약에 만들었다. 좀 줄이자. 50만 대 너무 크다. 3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럼 30배짜리 기업이면은 900만 대잖아요. 지금 글로벌 1위 자동차 업체의 1년 판매 대수가 900만이 안 돼요. 폭스바겐이 1000만에서 800만 왔다 갔다 합니다.
폭스바겐급으로 팔겠다는 거야. 전 세계 지금 뭐 옛날에 맨날 뭐 니들 테슬라 팔아봐야 뭐 50만 대 팔고 이것도 못 맞춰갖고 맨날 20만 대 팔고 30만 대 팔고 하니까 자동차 CEO들이 비웃었거든. 그거 팔아서 언제 하겠냐고. 우리는 뭐 일주일이면 만든다는데 비웃었는데 한 방에 30배 가겠다는 거야. 이 약장수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니 한 방에 30배를 가서 예를 들면 뭐 900만 대를 그래 생산을 했다고 쳐. 이거 소화 어떻게 하려고. 독일 공장만 해도 이미 100만 대라는데 지금 니들이 소화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말로만 하는지 알았는데 요즘에 뉴스가 테슬라 테라팩토리의 땅 부지가 구글 지도에 등장을 했다. 저도 찍어봤어요. 구글 지도 가서 테슬라 테라팩토리 치니까 야 진짜 딱 나오고 있어. 얘네 미쳤나봐 진짜. 여기다가 찍으면은 여기 땅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지에 점 찍어놨습니다. 땅 샀다는 거죠 미리. 여기 진짜 땅이 있네. 일단 이름은 있어. 이름은. 자 그러면 이거 돈이 얼마나 드는 프로젝트지? 테라팩토리를 만든다는데 기존에 기가팩토리도 미칠 것 같았는데 저기에 30배 크기라면은 우리 삼성증권의 장종원 애널리스트님의 말에 따르면 100조 원 이상의 투자. 100조 원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현금을 다 갖다 박아서 공장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기가팩토리의 30배, 팩 기준으로 보면 20배. 기가팩토리 만들 때도 파나소닉에서 돈 받아 만들었거든요. 2조 원 정도 받아서 총액 5조가 드네 뭐 어쩌가 드네 그랬는데 지금 기준으로 공장 건설 비용을 따져보면 이론상은 1천억 달러. 이론상은. 이건 물론 이거보다 덜 들 것 같긴 한데 이론상은 120조짜리 공장을 지어서 글로벌 1위 자동차 생산 업체가 한 방에 되겠다. 지금 50만 대 벌벌 대고 있는데 1000만 대로 가겠다. 아 근데 그게 소화가 돼? 소화가 된대. 왜? 도대체 왜? 어떤 논리로? 이거를 얘기해요. 프라이스 패러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한글은 제가 쓴 거예요. 프라이스 패러티. 가격이 똑같아지는 점. 어떤 변곡점이라는 건데 무슨 변곡점이냐. 지금까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가격이 매년 떨어져 왔거든요. 이 킬로와트당 100달러가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가격이 역전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거를 프라이스 패러티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는 점이 거의 다 온 데다가 이 가격만 역전이 되면 뭐에 성능이 좋아야지. 근데 아까 제 100만 마일 배터리라는 걸 봤잖아요. 100만 마일 배터리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되면은 성능이 역전이 된다. 그럼 사람들은 더 이상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도 내연기관에 아니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는 그 변환점이 프라이스 패러티점이 온다. 진짜? 그래서 배터리 가격 추이를 보니까 제가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엄청난 크기의 공장을 지으면은 이 가격이 당연히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죠. 100까지 낮추면은 자기들이 바라는 전환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점. 킬로와트당 100달러를 프라이스 패러티로 보는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겠죠. 경제를 계산해보니까 소비자들이 특별히 전기차를 선호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환경적인 게 없더라도 전기차로 바뀌는 시점이고 이 시점이 오면은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의 말은 프라이스 패러티가 오니까 자기들이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고 이게 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면 초대량 생산으로 그 많은 수요의 전 세계 글로벌 수요를 한 방에 다 먹어버리겠다. 걔네 주장입니다. 걔네 주장. 아 너무 약을 파는 것 같은데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가 말하는 수요가 그럼 어느 정도냐. 글로벌 전지 뭐 우리나라 뭐 LG나 뭐 삼성이나 뭐 SK나 뭐 중국의 뭐나 이런 상위 3개사의 연간 캐파의 3배 이상의 수요를 이미 자기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글로벌 1, 2, 3위 거를 테슬라에 다 줘도 그걸로 안 되고 그거의 3.4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라는 거죠. 여기에 딱 와서 우리가 프라이스 패러티점에 와서 아까 전에 테라팩토리로 이 수요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거를 한 방에 무슨 점프를 했냐. 퀀텀 점프도 넘어서는 미칠 듯한 점프를 30배짜리 점프를 해내겠다. 야 이게 좀 너무 약을 좀 파는 것 같은데. 근데 글로벌 배터리 생산량을 보니까 너희들의 3.4배야. 너희들로는 안 될 것 같아. 글로벌 3사. 너희들 만들어봐야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그거밖에 해서 우리 뭐 어디 쓰겄어? 우리가 필요한 게 3.4배인데 메이큰밖에 안 주고 니들이 보면 늘린다고 하지만 연간 약 뭐 51억 셀인데 그래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캐파가 아니야. 그렇게 낮은 수준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자기네들은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 배터리 만든 회사들은 요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메우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테라팩토리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이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 그러냐? 프로젝트명 로드런.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로드런너 프로젝트라고. 로드런너라는 저는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름은 잘 줘요.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시장을 먹어버리겠다는 건데, 어떤 그런 프라이스 패러티점이 왔다는 거죠. 전기차로의 대전환점이 왔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불과 이런 생각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퀀텀 점프라는 거를 우리가 이끌어서 시장을 먹겠다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듯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게다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뭐 형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어요. 미쳤나봐 진짜. 되게 얘기인데 형 뭔 얘기를 했냐면은 2020년 말에 로봇 택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뭐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뭐 그래 맨날 하는 얘기니까 뭐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고개를 다시 돌려보니까 2020년 말이야. 올해잖아. 아이고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더니 테슬라 모델 3에 객실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대요. 근데 가려져 있대. 쓰진 않고. 이걸 왜 달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카메라 용도를, 이거 너희 개인정보 이거 몰래 수집하려고 단 거 아니냐? 하고 막 항의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카메라는 뭐냐면은 앞으로 출시된 로봇택시를 위한 거, 자율주행을 위한 거다. 한마디로 로봇택시 안에서 너희가 파손되냐 안 되냐를 보기 위한 거지 너희들을 감시하기 위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생산하는 차에다가 이미 넣었다는 거야.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은 바로 바꿀 수 있게. 왜냐? 우리는 2020년 말에 출시를 할 거니까. 이게 가능하냐라고 앨런 머스크 형한테 직접 물었더니, 첫 번째 로봇택시는 언제면 될까요? 한 2023년. 이것도 빠르잖아요. 3년쯤 뒤면 가능할게요.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올해 얘기한 거예요. 올해 안에 가능해 보입니다. 안해가 아니죠. 올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올해 안에 가능해 보입니다. 법규가 오케이 해주면은 우리는 올해 안에 출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산다? 뭐 그래, 그러면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테라팩토리를 만들 거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조금 더 보니까 이 형이 말하는 게 한 발 더 나가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테슬라와 차 소유자가 이익을 나눠서 차량 공유기업 우버와 리프트 등이 준비하는 완전 자율주행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와 전면 경쟁, 전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 우버와 리프트는 자율주행하는 데니까 그런 앨런 머스크의 그런 테슬라의 차를 사서 소비자가 자율주행을 하는 건데 왜 전쟁을 하냐 보니까, 머스크의 생각은 이거죠. 왜 우리가 만든 차를 우버와 리프트를 통해서 소비자가 자율주행을 하게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차를 사면은 테슬라 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우리 차를 산 누구나 자기가 안 탈 때는 로봇택시처럼 굴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을 안 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쟁이 다 해먹겠다는 거죠. 우리 차를 사는 그 즉시 테슬라 플랫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너희들 타고 달 때 타고 아니면 내비두면은 알아서 차가 다니면서 택시 서비스를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사는 즉시 돈 버는 차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차를 타면은 내가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그 차가 택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차 소유자가 연간 3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플랫폼이니까 너희는 3만 먹고 뭐 우리는 한 1만 줘,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3대 1일지 3대 3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눠 먹자는 거죠. 이 가운데다가 왜 우버나 왜 리프트 같은 걸 끼냐는 거야. 니들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 욕심쟁이네.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얘네가 자율주행차를 사서 얘네가 뭘 해서,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차량의 수요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정보가 많이 몰리면서 어떤 데이터 기업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걸 생각했는데, 테슬라가 띡 보니까 야, 왜 만드는 건 곰이 만들고 뭐 돈은 니들이 가져가 해서 니들을 건너뛰고 우리랑 소비자랑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한마디로 우버 리프트 그동안 수고했다는 거죠. 그동안 수고했고요. 뭐 열심히 뭐 해봐야 우리 차 하면은 그냥 저절로 이게 되는데, 차를 사는 순간에 자동 가입인데 니들을 쓰겠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얘네가 차지하고 있던 그런 파이까지 낼놈 홀라당 드시겠다는 거죠. 자율주행 공유 플랫폼까지도 홀라당 먹고, 택시 사업이건 데이터 기업이건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꿈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돼? 이해하시면 된대요. 아까 나왔지만 이미 양산 중인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이미 탑재하고 있어요. 다 달아놨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그 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보다 7배 강력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더니 엔비디아가 벌컥하면서 아니라고 물론 뭐라고 기사를 냈어요.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칩을 그럼 니들 어디서 만들어? 그랬더니 신문 기사를 보니까 텍사스 오스틴에서 삼성과 칩을 생산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전자 60층이죠. 60층. 감사합니다. 머스크 형 오늘 들은 뉴스 중에서 가장 기쁜 뉴스 감사합니다. 언제 그런 걸 하고 계셨어? 저는 잘 몰랐는데. 막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1년에 뭐 1000만 대 얘기하셨죠? 30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많이 뭐야 그 TS 모시기 걔네 나빠요. 저 대만 그 중국과 손을 딱 끊고 미국 가서 그 만들고 있는데 그 줏대 없죠. 줏대 없으니까 우리 삼성 형들도 이렇게 칩을 해서 67 감사합니다. 하여튼 만들고 있대요. 뭐를 만든지 모르겠지만 또 뭐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뭐가 되지 않을까 싶고 게다가 이미 기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아니 얘들은 게임을 하나 봐. 기술명도 있어요. 기술명 소환. 이게 뭐야 이게. 야 소환이 뭐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냐 소환 버튼을 누르면 있던 차가 자기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원하위치로 차를 부르거나 내가 아파트에 나와서 소환 키를 누르면 내가 있는 대로 오던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소환 버튼을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던지 한다는 거잖아요. 기술명 소환. 야 이거 비싼 기술 같은데 상당히 고급 기술 같은데 하여튼 이런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알아서 빠져나온다든. 실제로 제가 테슬라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테슬라 차 운행하는 걸 봤는데 야 주차는 스스로 하더라. 그건 봤어요. 자랑한다고 거기 있던 미국인이 테슬라 차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은데 도로에 다니는 차의 한 4분의 1 정도가 테슬라 차 같았는데 자랑한다고 뭘 보여주고 뭐야 하고 봤더니 주차를 스스로 해. 신기하지 않냐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신기는 했지만은 뭐 겉으로는 이 꼬리 안에 자부심을 위해서 그거 별거 아니라고 뭐 우리 뭐 가면 다 있다고 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so what 뭐 이런 표정을 지었지만 신기는 했어요. 굉장히 신기했는데 주차를 스스로 하고 부르면 와요. 이게 실제로 되던데 그걸 기술명 소환이라는 거죠. 소환. 이거를 업그레이드한 걸 올해 말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면은 그냥 단지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죠. 가격도 프라이스 패러티로 넘어갔고 배터리도 100만 마일 배터리란 걸로 사실상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대변곡점을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미 3년치, 4년치, 5년치 수요가 밀린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기가 팩토리를 넘어가는 테라 팩토리라는 걸로 이거를 1000만 대가 될지 800만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30배짜리 용량으로 무지막지한 100조가 들어가네? 하여튼 뭐 그런 공장으로 이 수요를 모두 먹음과 동시에 로보택시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자기로 다 끌어들이겠다라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겠다. 지금 당장에 우린 여기 있지만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꿈은. 실제로 올해 여기라는 건데 이걸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된다. 야 이게 2025년 계획이라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 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패기는 어디서 나온지 솔직히 궁금해요. 이게 문제는 과연 법이 따라와 줄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얘기하는 게 더 웃긴 거는 야 니들 차에 라이다 안 달려있던데? 이 라이다라고 이거잖아요? 위에 달려있는 거. 대부분 자율주행차는 가서 타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방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가 화면이 없어도 까만색 천으로 덮어도 이거를 보고 갑니다. 라이다가 니들 테슬라에 아직 안 달려있던데 그게 벌써 하드웨어로 돼? 그랬더니 머스크 형이 하는 말은 라이다는 필요 없다. 라이다는 마치 맹장과 같은 존재다. 불필요한 센서다. 이 형은 딴 세계에 있다 왔나봐. 그럼 뭘 어떻게 하려고? 이건 눈 없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뭔가 있대요. 뭐 레이더, 뭐 GPS, 지도, 초음파 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라이더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너무 비싼 기술이고 날씨 변화의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병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다른 데는 병행한다는 거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물론 처음에 작년에도 이런 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는 미국 증권시장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딴 꿈같은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너희들 돈 없지 않냐, 뭐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됐냐, 공매도가 많지 않냐, 너희들 50만 대를 만들 수 있냐, 이런 현실적이고 저 같은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형은 그딴 거는 관심도 없고 성공하면 적어도 10배짜리, 운 좋으면은 뭐 30배가 될 수도 있겠죠. 50만 대냐 20만 대는 관심도 없고 퀀텀 점프를 넘은 10타임즈 점프를 하기 위한 거에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딱 표 하나로 그리면 이거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변곡점이 올 것인가, 이미 경제학적으로 프라이스 패러티를 넘으면서 대변곡점이 올 것인가, 그거를 차지할 것인가, 저거를 되면은 실제로 이런 거를 만들면서 아예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전 세계 데이터의 뭐 99%가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에 뭐 몰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빅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인가. 아마존이 빅데이터로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데이터 기업의 최상단에 있는데 테슬라도 과연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꿈 같은데 우버나 그런 거에까지 다 먹는 정말 빅데이터 기업이 정말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 시장, 배터리 시장은 여기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에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꿈과 희망을 키운 결과 지금 시가총액이 186조 원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20 몇 조죠? 23조 되죠. 1년에 50만 대 만드는 회사가 1년에 뭐 한 700만 대 만드는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한 5배에서 6배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를 10타임스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니까. 아,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형, 테슬라가 직접 만든다는데요? 야, 이거 직접 만드는데 잠깐만, 저도 여기 그 좀 있는데 직접 만든다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이 설마, 뭐가 설마냐면은 테슬라는 보통 조인트 벤처로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를 계속 해왔으니까 테슬라가 혼자 다 먹진 않을 거다. 테슬라만의 신기술은 아니고 같이 할 거다. 테슬라의 행보, 그다음에 생태계 확장에 테슬라 그동안 특허도 공개하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으니까 그 자비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니까 테슬라 형이 만약에 저 꿈이 진짜 일어나면은 이거 압도적인 강자잖아요. 500만 대 1000만 대 얘기라는 압도적인 강자가 돼서 낼름낼름 다 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레포트 갖고 온 겁니다 지금. 테슬라 형의 그 자비가 이게 아웃소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뭐야. 춤은 저쪽에 추고 우리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아웃소싱 해주면 이렇게 물론 팔면 좋지. 우리 삼성전자에서 60층을 위해서 아웃소싱 꼭 부탁드립니다.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우리 다 아웃소싱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배터리 주가들은 다 이렇게 가 있죠. LG화학도 이미 코로나 이건 넘어갔어요. 삼성 SDI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위로 가 있고 물론 우리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못 간 측면이 있는데 이거 왜 못 갔는지는 다 알고 있죠. 요즘 가는 동력원이 배터리니까 하필이면은 SK이노베이션은 요 석유 쪽 저게 많기 때문에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는 거에 올라타기 위해서 지금 미칠 듯한 투자의 시대를 지나고 있죠. SK이노베이션도 몇 조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저렇게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기업 그 CEO 분들 이름은 잘 안 갖고 오는데 이게 되게 화제였죠. 회동을 했다.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다. 꼭 뒤흔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발 좀 뒤흔들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시장 말고 글로벌하게 제발 좀 뒤흔들어 주기를. 저기는 지금 무슨 뭐 프라이스 패러티라는 둥 뭐 이거 뭐 10배가 올라간다는 둥 무슨 뭐 로봇 모시기 얘기하고 있는데 꼭 뒤흔들어서 저 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저기는 지금 뭐 반고체라 그러는데 고체와 뭐 건식해서 액체와 고체 약간 중간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발 뛰어넘어서 전고체 배터리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돼서 큰 코를 납작하게 100만 마일이 아니라 우리는 1000만 마일 배터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여드릴 필요 없겠지만은 우리 SK이노베이션 화이팅입니다. 미국 배터리 1조 지금 넣었죠. LG화학 당연히 지금 마구마구 넣고 있죠. 그렇게 계속 질주하자 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저렇게 돌아오고 시장이 테슬라가 저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요타도 하이브리드 카에서 바꿨어요. 전기차로. 안 되겠다. 잠깐만 안 되겠다 하고 방향 선회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방향 선회했죠. 우리나라 정부는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배달 화물차 전기차 본격 전환하겠다는 건데 누구한테 현대 기아차에 사겠지? 우리 현대 기아차에 살지 모르겠지만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 누적 20만 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잘 되기를 수소차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해서 우리나라도 꼭 저기에 숟가락을 어떻게든 온다면 올리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거의 끝났는데 이용해 또 요즘 오늘 나온 뉴스니까 같이 드리면은 조금 미치지 않았나 싶은 계획이 예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우주 여행의 꿈 그때 보여드렸죠.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 뭐 지구 위에다가 뭐 위성을 몇 개를 쏘네 어쩌고 하네 이번에 사람을 화성에 보내네 그랬더니 실제로 우주 여행을 사람을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보내기 전에 이 우주복을 공개했는데 이 형은 하여튼 독특해. 이걸 우주복이라고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테슬라 자동차 경주 나가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엄청 깠는데 이게 사실은 토요일날 발사 예정이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6분 54초를 남기고 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경하고 있는데 노를 했어요. 발사 연기를 했어요. 야 이것도 대단해. 벼락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름이 많다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루 더 기다려달라고 원데이를 미뤄서 자기네 나라 시간 토요일날 했죠. 지금 발사를 했는데 이런 거는 또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KBS 뉴스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갑니다. 4, 3, 2, 1, 0 Ignition Liftoff Falcon 9 and Crew Dragon Go NASA Godspeed Bottom Dog 사람 2명이 탔어요.
기적이 발생. 미러클레스로. T plus 30 seconds into this escape 와, mission. 잠깐만, 이게 진짜 화성에 보내려고 이러는 건가? Engine has ignited and is now carrying Bob and Doug into orbit.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이걸 보려고. 아우, 그래서 눈으로 봤으면 정말 엄청난. 자,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자기가 말하는 Great America Again 뭐 이런 Make America Again 이걸. Incredible. Real talent, real genius. Nobody does it like us. So it's great to have this whole program back. 칭찬해주네. It's just the beginning. 엄청 사이가 안 좋다고 말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잠깐 소개드리면 요 움직이는 게 옛날 우주선들은 조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를 마치 우리 핸드폰 화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터치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 실제로 사람을 태워서 민간 기업이 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머스크의 꿈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아까 전에 시가총액 186조 원을 달성하고 실제로 스톱 옵션이 달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받을까 안 받을까 몰랐는데 받았어요. 행사 가격 350달러에 170만 주를 샀습니다. 현재 평가 이익은 9,600억이에요. 몇 년 못 팔아요. 몇 년이더라? 3년인가 5년인가 못 판데 하여튼 현재 평가 이익은 9,600억이에요. 이거 350달러 위로 갈 나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일단 받았어요. 머스크의 지분이 20%가 됐죠. 자, 그러면 저 테슬라의 걔들이 계획하는 게 되면 어떻게 되냐? 1%를 주기로 했을 때 시가총액을 6,500억 달러, 한마디로 700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180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보다 주가가 4배에서 5배. 지금 800불, 900불이죠. 800불로 치면은 테슬라 주가가 4,000달러가 되면은 머스크가 받을 수 있는 스톡 옵션이 60조입니다. 테슬라 주가 4,000달러 태우면 돼요. 목표 기간은 10년입니다. 2018년 10년이니까 한 2028년까지예요. 아, 가장 과감한 보상책. 실제로 저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진짜. 그것도 미친 것 같은데. 와. 그래서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전기차 시장과 이 세계가 일론 머스크라는 이 어떤 개인의 꿈속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뜻으로 놀고 있다가 아니라 꿈속에 다 빠져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뭐 그런 정말 과감하고 혁신적이고 이렇게 가는 꿈에 전부 다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고 있어요. 녹아 들어가고 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휘청거리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낮은 수준 생각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엔지니어도 아닐 텐데.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갈게. 정말 드림에 그칠지 이 사람이 말하는 프라이스 패러티, 전기차로의 대전환의 시대, 로봇택시의 시대, 플랫폼 빅데이터의 기업으로 가는 꿈 10배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60조를 받겠다는 거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